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이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4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입법 취지 설명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7월 23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사주기가 돌아옵니다. 사주기를 맞아 노회찬 재단이 기획하고 제작한 연극 산재일기가 7월 4일부터 전태일 기념관에서 개막하는데요. 연극 산재일기의 이철 작가 겸 연출가 그리고 노회찬 재단의 김영탁 사무총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극 산재일기 7월 개막이죠. 7월 4일. 그렇습니다.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지금 한창 바쁘시겠어요. 연습 중이신가요, 우리 이철 연출가님? 무척 바쁩니다. 녹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예. 녹음 끝나고 바로 연습실 넘어가서 네. 또 준비해야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래서 사전 녹음으로 연습 때문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연극 제목이 산재일기, 산업재해를 소재로 하는 연극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연극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해 2월부터 한 6개월간 그 산업재해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차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사로 삼아서 구성한 연극입니다. 그 언뜻 들어서는 그러면은 인터뷰한 내용을 대사로 해서 했다 이러면은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 말만 막 열심히 하는 연극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우려들 많이 하십니다. 네네. 네,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이렇게 제시되는 작품이고요. 네. 참고로 배우가 2분 나오시는데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15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배우가 뭐 6-7명의 인물들을 맡아서 네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내시죠. 인물과 인물 사이에 어떤 배우들이 연기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순간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이제 스포일링이 되니까 어쨌든 관전 포인트 있고 재밌다. 그냥 의미만 담은 연극은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연극 산재일기 노회찬 재단에서 기획하고 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왜 올해 산재일기라는 연극을 노회찬 재단에서 기획 제작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노회찬 의원님 그 641 버스 연설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회찬 재단에서도 6411 그러니까 투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재단에서 제대로 내는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청소 노동자,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언론하고 같이 기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로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2017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그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산업재해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도 같이 많은 상처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좀 담아보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한겨레 21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전수영 작가가 계속적으로 매주 연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문화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자라고 해서 이것을 연극으로 만드는 것을 이철 작가와 함께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노회찬 재단으로부터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난감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안 받았을 때 뭐 무대부터 떠올렸던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인터뷰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차후에 연극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연극은 차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뭐 연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먼저 전해졌 건 아니고요. 네. 인터뷰를 진행하자는 말씀부터 먼저 들어서 근데 인터뷰를 그 전에도 제가 좀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라기보다 그 인터뷰라는 매력적인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연극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순간이 있으셨겠어요. 없었습니다. 그 굉장히 그 힘들었습니다. 예, 그 무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 그 골격을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그 드라마라고 하는 것,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인물이 나오고 그 중심 인물의 어떤 기승전결 이야기들이 갈등이 고조됐다가 해소되고 그러니까 보통 뭐 1인 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런 형태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분 인물로서 이렇게 캐릭터가 15캐릭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일들은 또 그것들대로 개별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엮어야 할까 그걸로 좀 고민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캐릭터가 소위 A라는 산재 노동자에서 B라는 산재 노동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장면을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15캐릭터가 각자의 개별적인 서사를 갖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장별로 그 어떤 공통점들을 뽑아서 구성을 했고요. 뭐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미지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산재를 사회적으로 다룰 때 사망자 수와 재해자 수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해 2천여 명 사망자 수, 지난해가 12만 명인가요? 이 키워드가 2080과 12만 2,713 이 두 개의 키워드 숫자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산업재해의 심각성이라든지 또 그 규모를 얘기할 때 이런 수치로서 이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이런 숫자로 치환될 수 없는 경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죠. 그 어떤 기대하던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대하는 삶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고 그런데 불현듯 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삶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뭐 구로동에서는 이제 산재자활 그 공동체라는 모임에 속하신 분들 두 분을 만나 뵀었는데 산재 자활 공동체 모임. 산재 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돕는 자조 모임 같은 건가 봐요. 근데 그 두 분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뭐 물레동이나 독산동의 작은 공장들, 그 금속 가공 공장이나 뭐 프레스기 이런 거 다루는 그런 공장들 다니신 분들인데 여튼 30년 사고 이후에 그 삶을 견뎌내신 거죠. 그때 느껴지는 뭔가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30년을 견뎌냈던 그분들의 힘이 뭘까? 아까 우리 김영탁 총장님 그 노회찬재단과 한겨레 20일 공동기획으로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같이 산재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던 맞습니다. 그것을 기사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원래 작년에는 연극 대본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연극 무대에 실제로 올리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제작 여건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연극 대본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연극 대본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연극 대본으로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아깝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극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좀 이야기가 좀 됐는데 비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전태일 기념관에서 2층을 그러니까 무료로 무료로 주셨죠. 그래서 오시는 관객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 연극을 보실 수가 무료로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연극을 진행하지만 요걸 좀 계기로 해서 또 전국에서 이 연극이 계속적으로 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2080 그리고 12만 2,713 두 개의 숫자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2021년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80명, 산업재해를 입으신 산업재해자 수가 12만 2,713명. 대략 하루에 5명꼴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거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김영탁 사무총장.
이 정도의 그 숫자가 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고 다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산재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산업재해를 교통사고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자동차의 결함을 보기보다는 운전자의 책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를 낸 것은 운전자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예, 산재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산재를 인식들이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자동차 엔진이나 부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빠르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산업 전사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장 일터를 전쟁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니까 거기에서 다치거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일종의 전쟁터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고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조그만 사업장에 가보면 산재를 늘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산재를 당했다는 것들을 말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치료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꽤 많으니까 실제로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산재로 다쳐 나가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일반 그냥 교통사고 내가 잘못해서 난 교통사고 또는 내가 재수 없어서 난 교통사고가라고 볼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인식, 법, 뭐 문화, 사용자의 어떤 관점, 뭐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다 문제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도 보면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너무 좀 처벌이 과한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벌써 개정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 자체가 이 산재 사고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산재 사고를 얼마나 그러니까 가볍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그리고 문화가 좀 많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내 가족이 나의 일이고 그래서 이게 목숨에 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산업 현장,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내 가족이 언제 그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현장의 책임자들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들의 인식과 목소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올 초부터 이제 그 시행은 됐지만 엊그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는 엊그제 처음 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기업 그 사용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써 개정하자고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안양에서 벌어진 산재 사건 현장에 가서 그 노동자의 과실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이게 벌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벌써 이거를 처벌을 완화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열악한 현장은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욱더 열악하죠. 50인 이상 사업장에 그 정도로 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이거 옛날 방식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산업재해 관련해서 저도 그 뭐 질병판정위원회 이런데 출석을 해보고 하다 보면 사실 진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더 어려웠지만 아직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맞서는 일 자체로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연출가님, 이철 연출가님. 20-30년 전에는 어떤 자신의 불행 혹은 불운 그 순간 조금만 내가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 생각에서 이것이 내 탓이 아니라 어떤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을 마련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저는 한 순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깨달음들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맞서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실은 이해합니다. 굉장히 큰 인식의 전환이고 뭐 흔히 너무 흔해진 그 표현이지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네, 사실은 네.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그랬다가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산재 노동자들 자조 모임이라든지 재활 모임 이런 데서는 법과 제도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삶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연출가님 많이 보셨나 봐요. 자, 연극 산재일기를 꼭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을지를 우리 연출가님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 그 말씀 나눌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그렇게 통계적 수치로 제시된 산재라는 사회적 문제를 네. 그 살아있는 사람, 그 개인의 일로 네. 경험하실 수 있는 무대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견디는 삶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산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삶에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치환해서 연극도 네.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탁 사무총장님, 예. 이 산재일기도 노회찬 전 의원님 그 사주기 추모 사업의 하나의 일환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모 사업이 7월 23일까지 예.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주기 이제 추모 기간이 7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산재일기는 그 추모 주간의 첫 행사입니다. 네. 그 일주일간 그 산재일기가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그 연극 공연이 진행되고요. 예, 7월 23일 날 마석 네. 모란공원에서 11시에 추모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 노회찬 의원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한번 직접 추모 주간 어떤 행사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극 산재일기의 이철 작가 겸 연출가 그리고 노회찬 재단 김영탁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